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당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금을 제가 실제로 받고 있는 내역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배당 투자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당주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돈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겠지만 투자하는 사람의 목적은 지금의 많은 소비 유혹을 뿌리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였으므로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물론 다른 주식도 투자하였지만 다른 주식은 우량주 위주로 사고 팔고를 하고 있으면서 배당주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는 모으는 개념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당주의 매력은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우리 계좌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로서도 배당주는 일반 주식보다 복리 효과와 재투자 효과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경쟁력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배당금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배당 계좌의 전체 기간별 수익률은 지난 영상에 다뤘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 잔고와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저는 배당 투자를 수익률이 아닌 수량과 배당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제가 말씀드린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배당금을 공개에 앞서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는 맥커리 인프라와 KTNG, SK텔레콤, 우리금융, 삼성전자, 하나금융 그리고 현대차 EUB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포스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스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것을 매도하고 우리금융과 현대차 EUB를 추가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실제로 분기별로 받은 배당을 정리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SA 계좌를 제 계좌와 와이프 계좌를 통해서 넣었다라고 해서 자세한 내역은 저의 계좌 잔고를 공개하는 영상을 통해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받은 배당 금액인데요. 여기 보이실 때 이게 다 분기별로 좀 틀릴 겁니다. 여기 2022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분기보다 줄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 배당을 받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셔서 혹시 배당주를 모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이걸 참고로 비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고요.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인데요. 처음에는 6,859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 하나만 분기 배당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2022년 1월에는 연배당 금액까지 있어서 71만 4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 좋게 그래프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분기 때 받은 배당이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금융주가 분기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금융 지주에서 분기 배당을 통해서 배당금을 많이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나의 누적적인 배당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8월에 제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에 반기 배당을 받았는데 이때는 배당금이 무려 170만 원 이상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표로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SK텔레콤 1월에 몇 주, 2월에 몇 주, 3월에 몇 주에서 이게 실제로 제가 우상향하고 있는지 우상향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주식 수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배당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뭐 입금액, 주당 배당금, 그리고 배당 수량, 배당을 받았을 때의 기준 가격, 그러니까 배당 기준이 종가의 가격인 거죠. 그리고 연율화 시켜서 좀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8월에 17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금융은 두 개가 있죠. 뭐 하나는 제 아내의 계좌고 하나는 제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이다라고 해서 우리금융은 아직 수량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5월 달부터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배당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갖고 있는
SK텔레콤이라던가 메커리인프라,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앞으로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당을 받으시면은 재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좀 보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얼마 전 9월 말에 3분기 배당주에 배당락이 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배당금은 11월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36만 1,000원보다는 물론 많은 금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에게는 4분기 10월에서 12월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12월 배당 기준일이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배당을 주는 반기 배당주입니다. 하지만 6월 배당 기준일보다 12월 배당 기준일에 배당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는 주당 1,000원을, 12월에는 6,000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배당금을 확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내년 상반기에 배당을 받은 후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전략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직 금융주는 올해 3분기 내내 실적 대비 가격이 현재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을 늘릴 것이고 3분기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지금 가격이라도 비중을 더 늘릴 것입니다. 반면 KTNG 같은 종목은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식은 최근 몇 달 동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슈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저는 8월, 9월 동안 이 기회를 이용해서 30%가량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3분기에도 뚜렷하게 실적 개선이 없다면 이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KTNG는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 유형입니다. 독점적 능력은 아직 이상이 없으므로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이 주식을 모아갈 예정입니다. 이렇듯 제가 가진 주식은 모아가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최적의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배당주의 큰 그림은 모아가는 방향과 배당금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배당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목표로 하시는 자산 증식의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